이 밑에 보면 프리타살 플리스라 그래서 굉장히 소세지 살이 불룩해 보인다 이런 의미고요. 수술을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안 하고 뭔가 좀 보전적으로 피부도 좀 남겨놓는다든지 이렇게 수술한다는 거죠. 그런 방법이 물론 환자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결과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, 압구정키 원장입니다. 얼마 전부터 그 쌍꺼풀 재수를 할 때 피부 절제 안 한다고 하는 두 줄 따기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, 결과에 도움이 많이 된다면 그 수술법을 지향해야 되고 안 쓸 이유는 없습니다만, 모든 성형 수술이 그렇지만 덜 침습적인 방법, non invasive,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 non invasive 수술을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안 하고 뭔가 좀 보전적으로 피부도 좀 남겨놓는다든지 이렇게 수술한다는 거죠. 그런 방법이 물론 환자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결과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절개를 안 한다, 뭐 피부를 안 잘라낸다 이러면 굉장히 어필은 되죠. 그러나 이제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많고 모든 환자에 있어서 케이스에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두 줄 따기에 대해서 제 선배 선생님들이 써놓은 훌륭한 논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논문을 분석하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날짜로 보면은 2016년도에 쓴 논문입니다. 하이폴드 커렉션, 즉 소세지 교정이죠. 그것을 와이드 듀얼 플레인, 뭐 결국에는 이제 두 줄 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논문에서 보면 소세지의 그 특징을 잘 기술해 놓으셨는데요, 그 소세지 쌍꺼풀의 특징은 강하고 깊은 폴드, 즉 꽉 집혀 있다 이겁니다. 우리가 뭔가 이렇게 풍선을 꽉 누르면 그 주위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 밑에 보면 프리타살 플리스라 그래서 굉장히 소세지 살이 불룩해 보인다 이런 의미고요. 그 다음에 팔페브랄 토시스, 안검하수를 동반하고 아웃워드 폴드, 아웃라인을 되게 보여준다 이겁니다. 모식도 그림이 있는데요, 자 보면 이 높은 라인이 보이죠. 소세지 라인이 이렇게 보이고 그 밑에 살들이 이렇게 불룩해 가지고 튀어나왔는데, 두 줄 따기는 그 밑에 부분, 낮춰야 될 부분을 절개하고 이 안윤근, 우리가 눈 주위를 싸고 있는 근육 지방 경막 사이를 이렇게 뚫고 쭉 타고 올라가서 박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쭉 타고 올라갈 때 처음에 높은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피부와 저 안쪽 상안 건거근 사이의 유착을 끊어줍니다. 그러면 뭐 피부 쪽과 상안 건거근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돼 가지고 지방을 끌어내릴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분리가 된 사이를 이렇게 끌어내리면 우리 이 C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끌어내릴 수가 있다. 자, 그래서 이 논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꺼웠던 소시지가 이렇게 얇은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 그림에는 잘 안 보이지만 높았던 근육이 밑에 두 줄 따기하고 올라가서 그 밑에 라인으로 남고 위에는 거의 흉터가 없이 잘 교정이 됐다, 이런 사진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. 가까이 봤더니 두 줄 따기에서 이렇게 1, 2mm 낮추는 라인을 디자인하고 절개하고 올라가서 위에를 풀어주고 나왔더니 지금 사진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 희미한 흉터가 잘 풀려서 교정이 잘 됐다, 그런 의미 같고요. 이게 사실은 1, 2mm만 낮춘 거지만 이 수술 후에 눈을 감았을 때 이 폴드가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기 때문에 꼭 3, 4mm 줄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디자인은 1, 2mm 낮춘 거지만 꼭 사진은 3, 4mm 줄인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, 뭐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. 자, 굉장히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눈 수술을 많이 하시고 쌍꺼풀 낮추는 수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신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논문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두 줄 따기 방법이 조금 모든 환자들한테 적용할 수가 없는 게, 이 모식도 보면 이제 이 두 줄 따기에서 위에 있었던 양쪽을 연결하고 있던 그 유착을 끊어 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에서 위에 있던 지방을 끌어내려 가지고 이 사이가 분리되게 유착이 다시 되지 않도록 해준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요. 그런데
이게 사실은 그림에선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한 눈들을 보면 되게 지방 제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끌고 내려올 만한 지방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, 혹시 이렇게 지방을 끌고 내려왔다 하더라도 요 사이 지방 간격이 두툼하지 않고 얇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사이에 다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어떤 뭐 피곤하다든지 그러면 외부의 또 압력에 의해 겉에 그 주름이 생기면서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쌍꺼풀 낮춘 게 재발되거나 아니면 위에 이렇게 있고 밑에 절개했던 요 사이에 피부가 이렇게 남아 돌아서 이렇게 그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쌍꺼풀을 낮춘다 하더라도 요 남는 이 피부가 결국에는 흉터가 되거나 또한 그 위에가 접힌 상태로 주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발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끝에 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256명을 수술을 하셨는데 이 다 수술이 다 잘 된 게 아니고 부작용이 있었는데 짝짝이가 10케이스였고,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프라이아 폴드가 퍼시스턴트, 그러니까 낮추기 전에 높았던 그 쌍꺼풀 라인이 다시 생기는 경우가 5케이스, 그 다음에 리던턴트 어퍼 스킨이 남아 돌아서 그거를 다시 잘라준 케이스가 25케이스, 부작용 케이스가 피부를 자르지 않아서 생긴 케이스가 벌써 30케이스인데 한 250에서 30케이스면 벌써 10%가 넘는 확률 아닙니까? 그러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게 실패할 확률이 있다, 그런 의미인데, 사실 10%의 부작용 확률이 있다는 거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환자한테 이렇게 적용하기가 힘들고 지방을 잡아 끌어와야 되는데 잡아 끌어올 지방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많은 그런 수술법이 되겠습니다. 너무 여러분들 그 쌍꺼풀 재수술할 때 피부 1, 2mm 자르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, 쌍꺼풀 수술이 막 3, 4번, 4번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면 보통은 한 5mm 이상의 피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피부 절제가 필요하다면 자르는 것도 좋은 결과를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. 두 줄 따기는 꼭 좋은 방법만은 아니다,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만하지는 않다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두 줄 따기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